학생들이 중학생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찍어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계획을 발표했으며 종교와 체육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시설 13,000여 곳에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종료했습니다. 익산의 태양광 기업인 넥솔론이 파산 3년째를 맞았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또래 학생을 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까지 찍어 협박한 청소년 성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청소년 성범죄에 아이들을 변화시킬 예방 교육을 더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며칠 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와 논란이 된 글입니다. 지난 2월 전주에서 청소년들이 여중생을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전북교육청은 2달 뒤인 지난 4일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온라인 계약 상태잖아요. 낯빛을 보면은 아이가 좀 불편한 것 같은 일이 느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관련된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학기 초에 폭행 가해자 3명 모두 피해 학생보다 한두 살 많거나 비슷한 또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가해자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영상을 유포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김제에서도 중학교 남학생 2명이 또래 여중생에게 영상통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성희롱 혐의로 경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피해자들이 보통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인식이 바뀌어야 재발하지 않는 것이지 높은 형량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한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는 더 갈수록 잦아지는 양상이어서 처벌만 강화시키기에 앞서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세심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정부가 방역 지침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동참을 전제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자는 건데 한범수 기자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달라진 모습들을 둘러봤습니다. 2달 가까이 미사가 중단됐던 전주 전동성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감염병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닌 만큼 일반 시민은 아직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1시간에 10명씩 1m 이상 떨어져 관람하는 조건으로 전시관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셔야만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크한 다음에 극장과 실내 체육관도 이미 문을 열었거나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신천지 이외의 종교시설은 이용이 가능하고 PC방과 노래방, 영화관에 내려진 이용 제한 명령도 해제됐습니다. 행사와 모임 역시 가능해지는데 이번 주말부터 종교 행사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모임, 유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도 모두 방역 지침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재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완전한 복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운영이 재개된 시설이라도 소독이나 출입자 관리 등에 소홀할 경우 다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성과에 따라 학교 등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의 안정까지는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의 헌신에 적극적인 도민들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배했던 지난 석 달을 강동엽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군산의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1월 31일.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열흘 만의 일로 수도권 외 지역 첫 사례였습니다. 병원과 대형마트, 목욕탕을 다녀가 접촉자만 수십 명에 달했고 이를 계기로 학교는 휴업에 들어갔고 중국 뱃길까지 끊겼습니다.
오늘 오후 8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즉각 대응팀이 나가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도와 각 시군은 코로나 사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시켰고 전주시의 한 공무원은 경무에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 환자가 급증한 이후 전북에서도 확진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며 대중시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 전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소독 범위는 전주시 전역에 해당됩니다. 도내 신천지 교인까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신천지 시설의 폐쇄가 진행됐지만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산과 남원, 진안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 인재개발원은 임시생활시설로 바뀌어 타 지역 환자들까지 수용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된 3월에는 미국에서 온 60대 부부를 시작으로 해외 입국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거리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협조로 해서 지난 석 달간 도내 코로나 검사 건수는 11,000여 건, 이 중 확진자는 단 18명뿐이고 열흘 넘게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확진 환자 수가 적은 전라북도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한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사회 취약계층의 긴급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이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긴급 재난지원금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16만여 세대에 753억여 원이 지급돼 지급률은 99.4%로 집계됐습니다. 계좌 오류와 사망 등의 이유로 미지급된 나머지 970세대는 오는 8일까지 검증 작업을 거쳐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진행됩니다. 등교 개학 첫날인 오는 13일 전북에서는 2만 1,000여 명의 학생과 유치원생이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새학기 첫 등교 개학하는 다음 주 수요일에 고3 학생 8,093명을 비롯해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초중생 8,000명, 병설 유치원생 4,800여 명 등 전체의 9.6%인 2만 1,259명이 수업을 받습니다. 도교육청은 등교 개학은 다음 달 1일까지 학교급별,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군산 경제의 그늘이 GM 군산공장이라면 익산은 태양광 기업 넥솔론입니다. 넥솔론은 지난 총선 당시 반짝 관심을 끌었지만 파산 이후 3년째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한때 방문객들로 북적이던 넥솔론 공장. 청산 3년이 지나도록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군데군데 먼지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최고 1,200여 명이던 종업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익산시의 생산 유발 효과 7천억 원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고 있지만 벌써 3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지역 상공계와 익산시는 넥솔론 회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인수 기업이 없어 애가 탑니다. 인수를 해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지금 그룹이 없어요. 그룹이 없어서 저희도 저게 빨리 돌아가야 우리 익산 시내가 인구도 늘어나고. 3천억인 경매 가격이 3분의 1 아래로 떨어져야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이럴 경우 태양광 제품 생산이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특화단지 조성을 계기로 정부가 인수기업의 인센티브를 먼저 제시해야 고용과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싼 가격으로 인수를 한다 한들 성과를 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먼저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해야지만이. 새롭게 짜인 익산 지역 정치권이 몰락하는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돼지고기와 밤, 녹두 등 3개 품목이 올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 보전 직접 직불금 지급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돼지고기와 밤, 녹두 재배 농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와 밤은 올해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도 선정됐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전투표 축소나 본투표를 늘리는 제도 보완을 제안했습니다. 또 사전투표일에 모임이나 관광을 빙자한 동원 정황도 있다며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연기했던 프로축구 K리그가 모레 개막합니다. 전북현대는 수원 삼성과 개막전을 시작으로 K리그 최초 4연패에 도전합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오래 기다린 K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전북현대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시즌 울산에서 MVP를 차지하고 전북에 돌아온 김보경 선수를 비롯해 조규성, 구자룡, 쿠니모토 등 새 얼굴도 합류했습니다. 이제 K리그 개막을 홈 경기로 시작하는데요. 수원이랑 이제 홈에서 하게 되는데 첫 경기인 만큼 좋은 모습으로 또 공격적인 축구로 대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의 자격으로 개막전을 홈에서 치르는 전북은 모레 FA컵 우승팀 수원을 상대로 첫 승 사냥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는 당분간 관중 없이 치러지고 경기 수도 11경기 줄어든 27경기로 축소됐습니다. 관심은 역시 전북의 타이틀 사수 여부입니다. 지난 시즌 극적인 역전으로 3연패를 한 전북이 올해도 1위를 지킨다면 역사상 최초 4연패이자 K리그 최다인 8회 우승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문선민과 로페즈 등 입대나 이적으로 인한 빈자리를 새로운 조합의 선수들이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전북현대는 무관중 경기로 인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관중석에는 팬들의 응원 메시지를 붙여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오는 11일 오후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서 열립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은 지난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에 맞춰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번째 국가기념식이 열렸으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기념식에는 박양후 문체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완주 삼리의 여중 축구부의 감동적인 실화를 담은 영화 슈팅걸스가 개봉했습니다. 배효민 감독의 영화 슈팅걸스는 지난 2009년 여왕기 전국 축구대회에서 단 13명의 선수로 우승한 삼리의 여중 축구부의 실화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오늘부터 전국의 주요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삼리의 여중 축구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인천 가정 여중을 누르고 창단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추진 중인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임직원 공개 모집이 2주일간 연장됩니다. 군산시는 당초 이번 주까지 대표이사와 감사 등 5명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감안해 접수를 오는 22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새만금 내 육상과 수상태양광 그리고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군산시가 전액 출자했습니다. 방역 대책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도내 대학들도 대면 강의를 조만간 시작할 계획입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소규모 실험 실습 과목에 한해 대면 강의에 들어가고 오는 25일부터 모든 학과에서 대면 강의를 실시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